루브방송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벌써 월요일입니다. 지난 한 주는 대형 이슈들이 나라를 좀 시끄럽게 했죠. 대표적인 것이 북한의 오물풍선이었습니다. 어젯밤 10시 51분에도 제가 사는 청주에도 안전 재난 문자가 발송돼서 깜짝 놀랐습니다. 또 하나 이슈는 뭐냐면 다들 아시다시피 의약 분업으로 인한 의사 파업 이어서 네 번째 예, 그 집단 휴진 문제가 지금 우려되고 있습니다. 환자들의 치료를 앞두고 있는 보호자분들, 치료를 시급히 받아야 하는 환자분들 참 걱정이 많으실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빨리 합리적인 대안이 만들어져서 의대 증원 문제도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의사들의 집단 휴진은 이번 일 만약에 시작을 하게 되면 네 번째잖아요. 의약 분업 문제, 원격 의료 문제, 의대 증원 문제로 한번 했었죠. 예, 이번에 다시 의대 증원 문제 때문에 불거지는 것인데 참 걱정이 많습니다. 정부와 의료계가 빨리 속 터놓고 대화를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 지난 7일 이하영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전직이죠, 전직. 1심 재판 선고 결과를 놓고 많은 이야기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당대표는 아직까지 침묵을 지키고 있고요. 어, 상대편인 그 여당 측 인사들은 아, 매우 우려 섞인 예, 시선을 보내면서 갖가지 공격을 지금 하고 있죠. 예, 대표적인 것이 이제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이었죠. 헌법 제 84조를 들어가면서 에,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공격을 파상적으로 게시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거론하고 있는 핵심적인 내용은 헌법 제 84조입니다. 헌법, 우리나라 헌법 제 84조의 내용을 보면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질을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에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라고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논란의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이 이 소추라는 그 단어의 의미가 재판을 포함하고 있느냐 아니냐, 재판이 소추에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문제를 가지고 지금 논란이 일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그 재판 중인 사건이 있는데 그 대통령 후보가 돼서 당선이 됐다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되느냐 이런 문제입니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이 문제에 대해서 재판과 소추는 별개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대통령에 당선된다 하더라도 재판은 이어질 것이고 만약에 최종적으로 3심을 마치면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이 되면 그날로 바로 직을 상실하기 때문에 대통령 선거를 다시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인 거고요. 그렇지 않은 반대의 입장들은 아니다. 재임 중에 형사 책임을 폭넓게 면제하는 취지를 고려했을 때 재판은 중단되고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면 다시 재판이 이어진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면 공소시효가 중단되는 거예요.
중단되는 거죠. 정지. 일시 정지되는 거죠. 일시 정지된 다음에 대통령 임기가 끝나면 다시 재판이 이어진다. 이런 입장인 겁니다. 예. 아무튼 이런 문제를 가지고 지금 연일 한 전 비대위원장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공격을 하고 있는 거고요. 다수의 헌법학자들, 이게 소수론이 아니라 다수론이죠. 다수론의 입장에서는 재판은 중단되고 임기가 끝나면 다시 이어진다는 것이 이제 다수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헷갈리죠? 네. 아무튼 여기서 내란, 외환, 외재가 무엇인지 좀 간단히 설명하면 그렇습니다. 내란은 안에서 어떤 그 행위를 통해 가지고 국가를 전복해서 뭐 장기 집권을 한다든가 뭐 이런 걸 획책했을 때가 내란이 되는 거고요. 외환해지는 외국의 군대를 끌어들여서 어? 한국 내에서 어? 나라를 전복시키려고 하는 것. 쉽게 말하면 매국노 짓을 한 것. 이겁니다. 간단히만 말하면. 예. 예. 근데 뭐 여러 가지 그 특정되는 항목들은 죄 항목들은 있는데 어떤 뭐 간단히 설명하면 그렇습니다. 여기서 좀 저희가 생각해 볼 것은 내란 외환의 죄에 해당되는 죄를 과연 범했느냐 범하지 아니하였느냐가 아니라 이재명 당대표가 받고 있는 재판 쉽게 말하면 지금 네 개를 받고 있는데요. 하나가 더 추가되는 겁니다. 어? 이화영 경기도 전 평화지사가 유죄를 받았기 때문에 제3자 뇌물죄 검찰은 100% 기소를 할 겁니다. 추가 기소를 모두 다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 그게 또 정당한 수순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개의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당대표가 대통령 선거 전에 예, 재판이 끝나면 뭐 어쨌든 유죄든 무죄든 확정이 되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고 재판이 계속 지연되면서 대통령 출마했고 그리고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어떨 거냐 이런 문제인 거죠. 참 불행한 일입니다. 대부분의 그 정치 지도자들은 이런 경우에 예, 재판이 다 끝나고 다시 명예롭게 되돌아오겠다라고 선언하고 정계 은퇴를 선언하죠. 그렇지만 민주당과 이재명 당대표는 지금 그런 것이 아니죠. 어떻게든 재판을 지연시켜서 대통령 선거에 나갈 것이고 대통령이 당선되면 어쩌고저쩌고 하겠다라는 계획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국민들이 우려 섞인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금 여당의 유력 인사들 한마디씩 다 거들고 있죠. 대표적인 게 이제 보시면은 나경원 그 지금 당 대표에 출마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나경원 국회의원 당선자 아니 이미 임기가 시작됐죠. 임기가 시작됐기 때문에 나경원 의원이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이화영 전부지사는 9년 6개월 선고가 뜻하는 바는 너무나 분명하다. 그 다음이 이재명 대표라는 것을 세상에서 제일 잘 아는 사람 바로 이 대표 본인이다라고 이게 예, 공세를 펼쳤죠. 안철수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이화영이 대북 송금 유지는 이재명의 유죄다라고 이렇게 음, 정의를 내리고 공격을 했습니다. 윤상현 의원도 선고를 보고 이재명 대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을 것이다라고 이제 말을 했고요. 권성동 의원도 이화영 전 지사는 대북 사업을 총괄했던 당시 경기지사는 이재명 대표라며 경기지사로서 당시 정황을 모를 수 없다라고 하고 이재명 당대표와 대북 송금 사업을
예, 연관이 있다라고 분명히 규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뭐 당 차원에서도 지금 공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예, 장동혁 원내 수석 대변인이 민주당이 국회법을 무시하면서까지도 법사위원장을 끝까지 이제 챙기려고 하고 있는지 예, 알만하다라고 얘기를 했고 조지원 조지연이죠. 조지연 원내대변인도 제2당이다 여당 몫인 법사위를 민주당 몫이라며 강탈하려는 이유는 단 하나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덮어보겠다는 철통방탄이 목적이 아닌가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참 범죄 피의 혐의를 받고 있는 그것도 5개죠. 이제 5개를 받고 있는 민주당 이재명 당대표를 위한 또 셀프 당원 개정도 지금 논의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내에서는. 어쨌든 재판을 끌고 지연을 시켜서 향후 대권에도 도전하겠다라는 것이 이제 누구나 다 인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당일 그 이재명 7일 날이죠. 7일 날 이재명 그 당대표는 재판에 출석을 해서 오전에 출석을 했죠. 휴식 시간에 한 2시 반쯤 넘어서 이제 선고가 됐을 테니까 어, 인터넷 검색을 하면서 깊은 한숨을 몰아쉬고 하늘을 뭐 쳐다봤다 이런 이제 얘기도 있습니다. 제가 뭐 직접 현장에서 보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어쨌든 오늘은 헌법 제84조 규정을 놓고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범죄 피의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명 당대표의 운명은 어찌 될 것인가? 지금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놀방송 시청자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냉철한 이성을 가지고 이 사안을 지켜보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